안녕하세요. 아래테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징징거리고 떼쓰는 아이에 대한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사례를 좀 간단하게 읽어보면 저희 아이는 7살인데 말을 잘하가도 조금만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징징거리며 떼쓰기를 시작해서 이제 울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따라다녀요. 때를 쓸 때 이유를 물어보고 설득도 해봤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울며 때를 써서 되도록 원하는 것을 들어줘요. 얼마 전에는 저를 때리는 행동을 좀 보여 혼내기도 했어요. 유치원에서는 그러는지 알아보니까 유치원에서는 떼쓰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선은 사례를 좀 간단하게 읽어봤는데요. 우선은 첫 아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제 징징거리거나 때를 쓰거나 아니면 울거나 엄마를 좀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엄마를 좀 때리는 행동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보면은 이유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원하는 것을 아이를 좀 들어주는 편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아이의 이런 떼쓰는 행동을 좀 개선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아이가 떼쓰는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때를 쓰는지, 그리고 한 번 때를 쓰면은 한 몇 시간 정도, 강도는 어떤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시간대는 오전, 오후 시간대 중에 어느 시간대가 좀 더 많은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담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알면은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이를 떼쓰는 거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 그런 게 좀 계획이 좀 그러니까 세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이가 떼쓰는 행동을 할 때 역할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엄마 놀이라고 하죠. 아이는 이제 엄마 역할을 하고 엄마는 아이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잘 엄마 놀이 하다가 어머니께서 일부러 떼쓰는 거를 좀 아이한테 시도를 하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머님이 아이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거울처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내가 저렇게 때를 쓰는구나 라고 아이가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때를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아이가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어떻게 좀 대하는지 역할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는 앞으로 때를 어떻게 안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은 이 역할극을 하면서 좀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내가 아이한테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어떤 행동을 보고 모방을 하거나 아니면 재해석을 통해서 아이가 사회성이 좀 발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머님께서 이제 다시 나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 감정을 좀 읽어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이렇게 아이가 잘 안 됐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뭐를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하구나, 기분이 상했구나, 그런 것처럼 아이 기분이나 감정 같은 거를 좀 읽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떼쓰며 징징거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징징거릴 때 쓰면 어머니께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때를 쓰거나 징징거리면 엄마 감정이 상하거나 격해서 너를 혼내킬 수밖에 없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떼쓰기 전에 어머니께서 앞으로 이제 너가 때를 쓰면 엄마가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하고 어떤 협상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고, 너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라고 아이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떼쓰는 행동을 좀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거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얘기를 들었는데도 만약에 때를 쓰면 어머님이 아이한테 얘기했던 부분을 아이한테 그대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격하게 울거나 뭐 징징거리거나 뭐 이렇게 엄마를 쫓아다니거나 때리거나 그랬을 경우 아이하고 공간을 좀 분리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아이 감정이 진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좀 기다려 주시는데, 이때 어머님께서 이제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뭐 죄책감을 들을 수도 있고 좌절감을 좀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감정이 진정이 되면 그때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적절하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적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한테 얘기하고 언제 들어줄 거야 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히 좀 지켜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찐짜 스티커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찐짜 스티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좋을지는 좀 이렇게 몇 개 올라온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좀 확인을 해서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옳지 않은 행동, 뭐 떼쓰기, 울기, 뭐 때리기, 그다음에 뭐 따라다니기 이런 부분이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서 그런 규칙을 좀 정하고 보상은 아이가 원하는 거를 좀 해서 그렇게 좀 같이 매칭을 시켜서 아이가 징징거리거나 떼쓰지 않는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하면 저희 기관 같은 저희 아래때 심리상담센터 같은 전문 기관에 오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어리면 놀이 치료를 할 거고요. 아이가 약간 좀 크면 미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행동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이의 어떤 감정을 좀 읽어주고 그런 부분을 좀 통해서 아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아이가 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 활동을 좀 통해서 아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좀 알면서 자기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상대방하고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아이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상담을 좀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이런 아이들 그냥 나중에 이제 방치하거나 놔두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적대적 반항성 장애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아이가 징징거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제 뭐 엄격하게 아이로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가 나중에 적대적 반항성 장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심하게 어떤 혼을 내키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 행동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하고 어떤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징징거리거나 떼쓰는 아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아이가 어떻게 징징거리가 떼쓰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역할극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기도 하지만, 역할극은 아이한테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극 놀이를 좀 통해서 좀 어떤 아이의 행동을 좀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이 감정을 읽어줘서 아이가 속상한 기분, 부정적인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감정을 좀 아이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실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징징거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징징거림을 떼쓰거나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아이하고 좀 분리를 시켜서 아이 감정이 좀 진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신 다음에 대화를 시도해가지고 아이가 징징거리는 행동을 좀 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